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통합적 관점, 인간 사회를 보는 관점 이렇게 5가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론, 동서양의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슉, 샥, 슉, 샥, 슉, 샥, 슉, 샥, 슉. 행복의 관점. 아니, 행복의 조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자,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은요. 일단 2가지가 크게 나뉘는데 교과서에서 하나는 시대, 하나는 자연 여건입니다. 자연 환경, 자연 여건.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각 시대별로 어떻게 행복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시대에 따른 행복의 조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야, 선사시대가 무슨 뜻인지 알아? 중학교 때 역사쌤 우시겠다. 야. 바로 이게 먼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 고인돌 이런 것들. 야,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아니, 토끼. 그치! 구석기 이런 것들 선사시대라고 해요. 자, 이때는 얘들아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행복은 뭐냐?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하는 거를 행복으로 느꼈어요. 자, 뭘로 생존하느냐? 무엇이 그들을 생존하게 하느냐? 바로 당장 먹고 살 수 있어야겠지. 물질적인 궁핍 해소로부터 생존하는 거. 해소를 통해 생존하고요. 또 동물들, 짐승들이 먹으려고 하겠지. 잡아 먹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위, 협에서부터의 해방. 해방을 생존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고 그 생존이 곧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생존했어? 행복하겠다라고 본 거야. 자, 그 다음은 무슨 시대냐면요. 우리 고대로 갑니다. 고대에 그리스 시대. 우리 그리스 문화 신화, 신화 알지? 그리스 신화. 이 시대인데요. 여대 학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고대 학자들 때 배웠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포함돼요. 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위해서 뭘 중시하는 학자였어? 네 자신을 알라. 뭘 중시했어요? 성찰, 반성.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 행복이 선이사라. 이성을 통해서. 자, 네 자신을 알고 이런 것도 다 이성이 있어야 가능하죠. 동물은 자신을 성찰하거나 반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여 이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지혜를 갖추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해라. 자, 그 다음 고대에 헬레니즘 시대가 이어집니다.
고대 헬레니즘 시대. 자,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도 두 학파가 있어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두 학파가 이어서 나왔는데 무슨 학파였죠? 스도아 학파 그리고 쾌락주의 학자였던 에피쿠로스. 이때 학자들이 바로 고대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헬레니즘 시대에는 헬레니즘이라는 거를 이 시대를 연 대왕이 있었어. 땡땡산더 대왕 하면 알나? 오! 자, 알렉산더 대왕이야. 자,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 시대를 열었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 자 에피쿠로스가 어떤 얘기를 해? 쾌락을 얘기한 학자였지. 왜 쾌락을 얘기했을까? 쾌락이 어떤 게 아타락시아를 이끌 수 있다 그랬어? 정신적인 쾌락 그리고 고통,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fight 하면서 계속 누구의 땅이 커지는지를 보던 시대야. 그 상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그리고 몸이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가 쾌락이라고 얘기했겠어. 자, 헬레니즘 시대는 전쟁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전쟁의 혼란을 벗어나. 전쟁의 혼란을 벗어나. 뭐를 얻기 바랬냐면 마음의 평온을 얻기 바랬습니다. 처음으로 빨간색 나오죠. 마음의 평온을 얻기를 바랬어요. 그 다음 중세시대. 중세시대. 자, 중세시대는 뭐 어떤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라고?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 바로 학자는 기독교 학자인 누구? 무슨 퀴나스? 무슨 퀴나스? 아퀴나스. 자, 당연히 행복은 어떤 거겠어? 신의 은총을 받는 거. 신의 은총.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는 거.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세는 현실 세계야. 내세는 그 다음 세계, 바로 죽고 나서의 세계거든. 자, 둘 중에 어떤 행복을 원했을까? 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원했을까? 죽고 난 다음에서 행복이 중요하다고 왔을까? 우리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 누구? 기독교, 천주교 있는 사람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러잖아. 안 그러나? 자, 그래서 안 그러니?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구원받는다는 게 사실은 천국을 가게 해달라는 거야. 네, 됐어? 내세적 행복을 바랬어요. 자, 그 다음 5번. 5번. 그 중세 다음에 뭐예요? 고대, 중세, 현대와 가까운 근대. 근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업화 시대라고 해요. 공장이 생기고 사람들을 부품처럼 여겼던 산업화 시대. 이때 학자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도덕 법칙에 의거해서 사람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던 칸트,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 가장 큰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공리주의의 벤당과 미를 배웠죠. 이때가 바로 산업화 시대의 학자들이에요. 자, 산업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당연히 공장이 굴려가면 돈을 많이 벌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근대에서 바래왔던 행복은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였어요. 자, 경제적 풍요. 나도 저 자분가처럼 풍요로워지고 싶다. 그리고 자, 우리 노동권 이런 거 들어봤지? 너무 사람이 개처럼 굴리는 거야, 공장에서. 이거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를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바로 현대. 자, 우리가 어떤 교과서를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과서 8종의 어떤 교과서는 현대라고도 하고요. 어떤 교과서는 오늘날이라고도 표기되어 있어서 우리 일단 두 개 다 쓸게. 왜냐면 수능에서는 현대라고 내도 되고 오늘날이라고 내도 다 상관없습니다. 교과서가 각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 행복해? 이름이 뭐죠? 윤. 지윤이 언제 행복해? 좋아. 나도. 자, 언제 행복해? 먹을 때요. 언제 행복해? 좋아. 너무 좋다. 자, 누군가는 먹을 때 행복하고 누군가 잘생긴 남자를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 자, 사람마다 행복을 보는 기준이 너무 다양해진 거야, 현대에는. 자,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떤 행복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행복감을 중시하냐면요. 주관적인 만족감을 중시합니다. 주관적인 만족감을 중시해요. 주관적인 만족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세상에는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중시해요. 자, 얘들아, 여기서 빨간색만 좀 중요한 거겠죠? 사실 나머지는 문제를 읽으면서 풀 수 있는 정도로만 출제가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헬레니즘 시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고 보나 봐. 그래서 마음의 평온. 헬레니즘 시대에 전쟁, 알렉산더 대왕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알렉산더 대왕. 자, 헬레니즘 시대는 마음의 평온을 바랬고요. 자, 중세 시대에 신의 은총, 예수님, 주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까진 알아. 근데 애들이 내세적 행복이라는 말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걸 또 어려워합니다. 자, 내세적 행복 기억해주시면 두 가지 기억해주면 이 시대에 따른 행복의 조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처음에 첫 번째는 시대, 두 번째는 지역. 시간적 관점이고 공간적 관점인 거야. 지역,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 뭐냐? 쉬는 시간은 2시 50분. 그냥 쉴 때가 됐구나. 그래. 쉴 때가 됐지? 근데 그래도 여기가 있어야 돼. 자, 얘들아. 그 대신 알려줄게. 6번까지 있어. 동그라미 6번. 너무 많은데. 아까랑 똑같죠. 이거 동그라미 6번까지 쓰고 쉬어야 돼. 자, 자연환경. 동그라미 6번까지 6번까지 쓰고 조금 더 쉬면 안 돼요. 15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자연환경. 이거를 굳이 나눠서 수업을 들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자연환경은 뭐랑 관련돼 있냐면 말 그대로 기후, 지구래. 사람 이름 같다, 그지? 자, 이게 뭐가 합쳐진 거 아니면 지형, 기후가 합쳐진 거야. 지형, 기후.
지형, 기후 등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형, 기후 등과 관련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막에 갔어.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책. 선생님 진짜 좋아했던 책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책. 몰라? 많아? 정글의 사랑하는 아, 그거 엄청 많은 시리즈가. 사랑한 자연체. 살아남기 시리즈의 사막에 살아남기에서 거기 주인공 3명이서 계속 뭐를 찾아 떠나는 줄 알아? 맞아. 뭐냐? 사막에서는요, 오아시스를 찾는 게 행복이에요. 비가 겁나 안 내려. 비가 내리는 게 행복이겠죠. 그래야 기우제를 하겠지. 자, 2번. 자, 2번. 인문 환경. 인간과 관련된 거죠. 어이구, 인문 환경. 인문 환경. 바로 뭐냐? 종교, 사회 제도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종교, 사회 제도, 그리고 문화 관련된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종교 분쟁 지역. 종교 분쟁 지역에서는 어떤 게 행복을 줄까? 종교 분쟁 지역의 평화. 얘네가 평화를 갖게 되고 전쟁이 그만 일어나고 종교 분쟁이 그만 일어나면 그게 바로 이들에게 행복이 될 겁니다. 자, 3번, 4번 한 번에 쓸게. 자, 3번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엇이 행복이 되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빈곤 탈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떠한 지도를 줘요. 세계 지도를 주고 일본, 한국, 뭐 이런 국가, 미국 이런 거를 점 찍어놓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의 행복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빈곤 탈출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경제적 안정.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이미 대한민국한테는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왜냐? 이미 달성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은 얘들아, 통합사에서는 개인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자, 선진국은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 되느냐 했을 때 삶의 질. 이 상상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인권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질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인간답게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삶. 이미 선진국이 되었는데 야근하는데 야근 돈을 안 줘. 그냥 막 굴려, 공장에서. 그런 거를 없애는 게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뭐 남녀 불평등, 장애인 불평등 이런 것들, 불평등을 개선,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왜? 이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5번. 얘들아 금방 끝나지? 벌써 동반 5번이다. 5번 식민지.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죠. 자, 식민지가 지역인 곳은 어떤 게 행복이 될까? 당연히 국권의 행복입니다. 국권의 회복이 행복이 될 거고요. 조국이 해방되는 것. 조국이 해방되는 것. 네, 정치인 아니고 국가입니다. 자, 6번은 별로 아니에요.
너희들이 읽기만 하면 풀 수 있어서 검정색으로 쓸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무슨 국가라고 할까? 독재 국가. 독재 국가라고 하죠. 자, 독재 국가는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 되냐면 정치적인 자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낄 겁니다.